안녕하세요. 신바람 구호교실의 신바람입니다. 자, 오늘 배울 교재는 꿈틀 문학비책 제5단원의 20번째 소단원 서시와 또 다른 고향을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196쪽이고요.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그럼 바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동주 시인의 서시 먼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시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대단한 양심을 갖고 있죠. 이 하늘이다라는 건 뭡니까? 윤리적 절대기준, 윤리적 판단의 절대기준이다.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자, 기억 니은으로 묶은 부분은 뭐냐면요. 자, 현실과 타협하지 않겠다라는 화자의 삶의 태도죠. 타협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잎새 이는, 나뭇잎 사이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자, 이 세목한 바람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자, 신바람 선생님 빼고는 보통의 바람은 다 못 알아 그랬어요. 다 마이너스다. 그러니까 이것은 화자의 내면적 갈등과 그에 따른 동요. 자, 잎새 있는 바람에서 나는 괴로워했다. 기억 니은으로 묶은 부분은 뭐냐? 순결한 삶을 살고 싶은, 삶에 대한 화자의 노력, 고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1년부터 4년, 1년부터 4년까지는 부끄러움이 없는 삶에 대한 소망, 과거다라는 거예요. 윤동주 시인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죠? 부끄러움의 시인, 자기 반성의 시인이라는 걸 갖고 있어요. 자,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여기서 별은 플러스 희망과 이상 이런 것들이죠.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나한테 주어진 길, 부끄러움이 없는 길, 민족을 위한 길, 걸어가야겠다. 다짐하고 있죠? 의지적 태도. 자, 미래 삶에 대한 결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끝납니까? 오늘 밤에도, 오늘 밤 나오죠? 일제 강점 하의 부정적 현실. 부정적 현실.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별이라는 건 희망과 이상이다라 그랬죠. 바람에 스치운다. 자, 현실적인 시련과 고난이 되겠죠. 이상향을 추구하고 현실과 타협을 거부하지만 현재는 일제강점기의 어두운 현실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시련과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쨌든 암담한 현실이라는 거죠. 암담한 현실과 시적 화자의 의지. 그래서 과거에서 미래로, 미래에서 현재로의 시적 시상 전개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고 싶은 화자의 의지를 우리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 윤동주 시인의 또 다른 고향 이제 가보도록 하죠. 자, 고향에 돌아온 날 밤에 고향, 현실 도피적 세계죠. 현실 도피하기 위해 왔습니다.
내 백골이 따라와 한 방에 누웠다. 내 백골이 따라와 한 방에 누웠다. 자, 이 백골은 나약한 현실적 자아입니다. 자, 도피한 자아, 현실 도피적 자아다라고 적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자, 현실 도피적 자아다. 현실 도피적 자아. 그 백골이 따라 한 방에 누웠다. 어두운 방은 우주로 통하고 어두운 방 닫힌 세계죠. 닫힌 세계. 근데 우주로 통한다 그랬어요. 우주라는 건 열린 세계죠. 하늘에선가 소리처럼 바람이 불어온다. 바람. 여기서의 바람은 열린 세계로 인도하는 존재. 세계로 인도하는 존재. 이것은 뭡니까? 현실 안주를 꾸짖는 존재다. 꾸짖음. 자, 나의 귀향과 암담한 현실 인식. 자, 어둠 속에서 어둠. 곱게 풍화작용하는. 자, 여기서 어둠은 당연히 뭐겠어요? 일제강점하의 암담한 현실이죠. 자, 어둠 속에서 곱게 풍화작용하는, 잘게 부서져 가는. 자, 잘게 부서져 가는 백골을 들여다보며 눈물 짓는 것이 내가 우는 것이냐. 여기서 나, 여기서의 나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갈등하는 현실적 자아예요. 내가 우는 것이냐, 백골이 우는 것이냐. 이 백골, 이 현실 도피적 자아죠. 그러면 아름다운 혼이 우는 것이냐. 아름다운 혼, 이 백골과 대조를 이루는 존재인데요. 아름다운 혼은 이상적 자아죠. 자, 니은으로 묶으시면 기억 니은으로 묶은 부분 정리 들어갑니다. 자, 기억 니은으로 묶은 부분. 자, 분열된 자아를 바라보며, 분열되어 있는 거죠. 현실 도피적 자아도 있고 이상적 자아도 있는 거죠. 분열된 자아를 바라보며 갈등하는 화자의 비애감. 비애감, 아주 슬픈 마음이다라는 거. 비애감. 자,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자아의 갈등과 비애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아가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상을 추구하는 자아가 있고 현실을 도피하는 자아가 있는데 그 두 자아가 뭐 하는 겁니까? 서로 갈등하는 거예요. 근데 뭐래요? 지조 높은 개는 밤을 새워 어둠을 짓는다. 그러니까 지조 높은 개는 나약한 자아를 꾸짖는 존재죠. 나약한 현실적 자아를 꾸짖는 존재, 바람과 같은 존재죠. 어둠을 짓는 개는 나를 쫓는 것을 깨달아. 나를 쫓는 것이다. 결국은 암담한 현실 속에서 나를 일깨우는 존재죠.
그래서 5연을 바라보면요. 현실적 자아를 일깨우는 소리가 있어요. 현실적 자아를 일깨우는 소리가 두 개가 있죠. 지조 높은 개하고 어둠을 짓는 개. 자, 이제 마지막 연을 갑니다. 가자, 가자, 기억으로 묶으시고요. 쫓기오는 사람처럼 가자. 백골 몰래 아름다운 또 다른 고향에 가자. 또 다른 고향. 화자가 추구하는 이상세계가 되겠죠. 결국 이상세계로 가자. 다시 말하면 이 기억니은으로 묶은 부분은 자아의 정체성 회복과 자아 분열 극복 의지입니다. 자아 분열 극복 의지가 있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동주 시인은요, 현실 속에서 지식인으로서 뭔가 잃어버린 조국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었고 민감한 양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현실 속에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아가 갈등하고 반성하고 그리고 부끄러움을 느끼며 그런 것들을 반성하며 좀 더 나은 그리고 민족을 위한 삶을 살 것을 다짐하는 그런 내용을 담은 시를 계속해서 써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6년의 내용은요. 이상세계에 대한 동경, 즉 광복이겠죠?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나는 뭐 노력하겠다라는 거죠. 작품 개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래는 자유시이면서 서정시이고요. 성격은 반성적, 고백적, 의지적, 상징적. 주제는 부끄러움 없는 삶에 대한 간절한 소망과 의지. 특징은요. 자연적 소재의 상징성을 부여하고 있다는 거죠. 하늘, 뭐 바람, 별 이런 것들. 대립적 이미지를 통해 시적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죠. 별과 바람이 대립적 이미지가 있는 거죠. 나의 또 다른 고향은요. 자유시이면서 서정시이고요. 성격은 성찰적, 의지적. 주제, 이상세계에 대한 동경과 자아 분열의 극복 의지. 특징, 상징적 시어를 통해 자아의 분열과 대립에 의한 갈등 구조를 드러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1등급 노트를 살펴보시죠. 서시에서 시상 전개 방식, 과거에서 미래로, 미래에서 현재로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고요. 자, 과거에서는 결백한 삶을 살고자 노력했던 화자의 삶을 고백합니다. 미래의 삶에 대한 시적 화자의 결의가 나타나고요. 미래 부분에서는. 하지만 현재는 시적 화자가 처한 상황, 굉장히 암담하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의 상징적 의미 중요하죠? 하늘, 윤리적 판단의 절대 기준이며 별, 희망, 순수, 이상적인 삶, 양심, 길, 화자의 운명, 삶의 과정, 사명, 소명, 의식이 드러나는 부분이죠. 밤, 일제강점의 어두운 현실이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바람의 의미는요, 두 가지입니다. 삼행에서는 화자의 내면적 갈등, 구행에서는 외부의 현실적인 실현이 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상 전개의 과정, 이제 또 다른 고향입니다. 나는 갈등하는 자아가 있는데요. 백골은 현실적 자아이며 아름다운 이상적 자아. 플러스이고 마이너스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자, 나는 또 다른 고향으로 간다. 화자가 추구하는 이상세계, 즉 광복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시어의 상징적 의미, 부정적 의미의 시어, 고향, 현실, 독비적 세계, 어둠, 암담한 현실. 자, 마이너스죠. 긍정적 의미, 바람, 열린 세계로 인도하는 존재, 지조 높은 게, 어둠을 짓는 게, 이런 것들은 플러스. 나약한 현실적 자아를 일깨우고 어둠을 내모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서시와 또 다른 고향 다 배웠습니다. 오늘 배운 부분을요, 오마이노트로 정리하시고요. 관련 문제 풀어보시는 것이 여러분의 과제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